안녕하세요. 평범한 수학 문제풀이 백쌤입니다. 오늘은 혼공수학 시리즈 중학교 3학년 2학기 33번째 시간 상관관계. 여기가 이제 3학년의 마지막 단원인데요. 어떤 학교는 여기 아예 시험을 안 보기도 하고, 마지막에 있는 게 특별히 어렵지도 않고, 또 엄청 중요하거나 그런 것도 별로 없어. 그래서 여기가 엄청 소홀하기 쉬운데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6단원 상관관계요 할 텐데 산점도와 상관관계. 우리 5단원에서 뭐 배웠더라? 대표값과 산포도라는 거 배웠지. 그래서 대표값은요, 이 별량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 그래서 보통 평균을 제일 많이 쓸 테고, 이 중에서 극단적인 값이 섞여 있으면, 즉 혼자 튀는 애가 있으면 중앙값이나 최빈값을 사용하는 게 더 대표하는 걸로 적절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 평균을 중심으로, 이 대표값을 중심으로 대표값 중에서도 평균 가지고 편차를 냈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었고, 이 분산에 루트 씌운 거, 루트 분산이 표준 편차였지. 이 분산과 표준 편차 이런 걸 산포도라고 하는데, 평균을 중심으로 자료가 얼마나 고르게 퍼져 있는지 또는 막 그냥 이렇게 흩어져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게 산포도였지. 오케이? 그런데 이번에는 산점도가 나왔네. 그럼 얘가 무슨 말일까? 여기서 분명히 설명이 나올 거고요. 산점도에 대한 설명들 나올 거. 오케이? 그러면 걔네들도 한번 파악해보고 상관관계, 얘네들이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관한 내용. 오케이? 그러면 한번 넘어가 봅시다. 얘네들은요, 좌표와 그래프, 1차 함수와 그 그래프 이런 거랑 연결이 된대. 이게 왜 연결이 될까? 이 상관관계를요,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점이 막 이렇게 찍혀 있는데 얘가 마치 1차 함수의 그래프처럼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이렇게 된 것도 나와. 어떤 건 그냥 막 뭉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얘랑 조금 관련이 있어. 오케이? 그리고 얘는요, 확률 분포, 통계적 추정 이런 거 할 때 여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세 점 얘네를요, 좌표 평면 위에 각각 나타내시오. 그랬네. A는요, 2,3. 우리 앞에 있는 게 X좌표, 뒤에 있는 게 Y좌표였죠. 그러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간 게 여기가 A가 되겠죠. 2,3. 그 다음 4,5, X로 4, Y가 5. 여기가 B점이 되겠죠. 4,5. 그 다음 넌 6,1, 6,1 너가 C가 되겠네요. 6,1 이렇게 이해되지요? 항상 X좌표를 앞에 Y좌표를 뒤에. 그 다음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오른쪽 위로 향했어요. 너가 양수. 너가 오른쪽 아래로 향한 게 음수. 자, 우리 기울기는요,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이게 바로 기울기였죠. 1차 함수에서. 그치? 그래서 얘를요, 우리 기울기라고 딱 나타내면 어떻게? Y는 AX 플러스 B 해서 이 A가 기울기가 됐었고요. B가 Y 절편이 됐었지요. 이때 Y 절편의 말은 뜻은 뭐다? 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에 Y 좌표가 Y 절편이 됐었죠. 다 기억나죠? 그래서 기울기는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냐? 아무거나 이 직선 위에 두 개의 점을 딱 잡아요. 이때 선생님은 항상 분모가 양수가 되는 걸 선생님이 좋아해. 그래서 X는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는 걸 이렇게 해. X값이 커질 때요, Y값이 커졌니? X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Y값도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네? 그래서 너가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는요, 뭐 이 점하고 이 점을 잡아보자. X가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Y값은요,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네? 너가 커질 때 Y는 작아졌네? 그래서 너가 음수라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오케이. 다음. 끝났네. 그럼 이제 산점도와 상관관계. 산점도라는 아이는요,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알기 위해
두 별량 x, y의 순서상 x, y를요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낸 그림을 산점도라고 합니다. 얘네들 사이의 순서상을요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낸 걸 산점도. 그래서 점이 들어갔고요. 얘네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그 상태를 보니까 산점도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리고 상관관계는요, 두 별량 x, y에 대하여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변하는 경향이 있을 때, 우리 함수라는 거 정의할 때 어떻게 했어?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로 정해지는 관계, 이거를 함수라고 불렀잖아요. 그치?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변하는 경향이 있을 때 약간 비슷한 느낌 나죠? 그치? 이때 두 별량 x, y 사이 관계를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나왔을 때 1차 함수와 그래프랑 상관관계, 여기 산점도와 상관관계가 배운 거랑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었던 거야. 오케이? 이때 양의 상관관계는요,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도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관계. 우리요, 1차 함수처럼 하나의 직선으로 x가 증가하면 y가 무조건 증가하는 게 아니라요, y값도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관계. 이걸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야. 음의 상관관계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거. 언제? 대체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감소한대요. 이때 얘를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이 증가할 때도 있고 감소할 때도 있고 변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분명하지 않을 때, 이때 별량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한대.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기울기랑 비슷하게 생각하자. 양의 상관관계,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죠? 그래서 마치 1차 함수의 기울기에 얘네들이 거의 오미조미 모여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상관관계가 강한 경우야. 우리 삼포도가 그 평균에 가까울수록, 평균에 몰려 있을수록 삼포도가 작았죠. 그걸 고르게 퍼져 있다라고 하고, 삼포도가 크면 이 평균에서부터 많이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럼 얘네가 고르지 않다라고 표현했었잖아. 요거는 마치 여기 이 기울기 근처에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를 그 삼포도에서는 고르게, 상관관계, 이 산점도에서는 강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강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강한 경우. 약한 경우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퍼져 있지. 그렇죠? 약한 경우. 음의 상관관계는 약간 기울기가 음수인 거에 이 근처에 막 뭉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약한 경우는 여기서 조금 넓게 퍼져 있는 경우.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어떤 관계가 안 보이죠? 그럼 상관관계가 없어. 여기는요, x가 뭐 증가하든지 말든지 x값은 그대로고 y값이 막 그냥 변하네. 그쵸? 대체적으로 y값만 막 변하는 거지. 그럼 여기는 x랑 y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없다고. 여기도 마찬가지. x값이 막 커지는데요, y값은 이 근처에만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라고. 알겠죠? 이해되죠? 오케이. 두 별량 사이에 양 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산점도에서 점들이 이 직선에 가까이 모여 있으면 상관관계가 강하고, 직선에서 좀 흩어져 있으면, 특히 멀리 흩어져 있으면 상관관계가 약하고, 이 직선에 관계없이 있으면 아예 관계가 없다고. 이해되죠? 오케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산점도를 그리고 과학 성적과 수학 성적 사이에 상관관계를 말하세요. 그러면 여기 왼쪽 x 좌표가 과학 점수, y 좌표가 수학 점수네. 과학이 60점 맞았을 때 수학이 60점 맞았대요. A. 과학을 80점 맞았는데 수학은 70점 맞았대요. B. 과학을 90점 맞았는데 수학은 70점 맞았대요. C. 과학을 90점 맞았는데요, 수학은 80점 맞았대요. D. 과학을 100점 맞고요, 수학도 100점 맞았대요. E. 그러면요, 얘네들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 보여? 어떤 요런 직선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있죠. 막 뭉쳐있고 그러지 않고. 즉, 이거는 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쵸? 오케이? 그런데 이 직선 위에 있는 게 아니니까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요. 대체로 점수가 과학이 높으면 수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얘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해되죠? 오케이. 다음 2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산점도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처럼 보이는 애들 찾으면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니은과 리을이 되겠죠. 가장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 그럼 먼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건 너하고 너가 음의 상관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가장 약하다 그랬어. 둘 중에 누가 더 약해요? 너가 더 약하지. 퍼져 있잖아. 그래서 너는 기역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상관관계가 없는 거 디귿하고 미음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죠? 별거 없지? 오케이. 다음. 오른쪽 그림은 어느 반 학생 15명 수학 성적과 영어 성적에 대한 산점도래요. 물음에 답하세요. 그랬어.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 그쵸? 수학 성적과 영어 성적 모두 80점 이상인 학생, 너도 80점, 너도 80점. 여기 이상이니까 여기 바깥에 있는 애들. 그쵸? 수를 구하세요. 하나, 둘, 셋, 4명.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오케이. 15명 중에 4명. 수학 성적하고 영어 성적이 같은 학생 그러면요. 여기 이 선에 있는 애들이 같은 학생이 되겠지. 20, 20, 30, 30, 40, 40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애들. 그쵸? 그러면 여기 몇 명? 하나, 둘, 셋, 넷, 5명. 이렇게. 수학 성적이 영어 성적보다 높은 학생. 수학 성적이 높으면요. 이쪽에 있을 거예요. 얘를 중심으로. 얘는 수학하고 영어가 똑같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쪽에 있으면 수학 성적이 더 높겠지. 봐봐. 여기가 수학이 40일 때 영어는 30. 수학이 60일 때 30. 50일 때 40. 70일 때 50. 80일 때 60. 너가 100일 때 80. 그쵸?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수학이 더 높으려면 요 밑에 있는 애들. 얘네들이 수학 성적이 영어 성적보다 높은 애들. 오케이? 여기 있네, 여기. 산점도 읽기, 이상, 이하 문제. 그러면 가로선, 세로선을 이렇게 긋는데요. 그래가지고 몇 점 이상, 몇 점 이상. 여기 있는 애들. 오케이? 그 다음에 이하면, 요 밑에 있는 애들이 이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같은 높은, 낮은 같은 말하면 대각선을 그어가지고요. 여기는 수학이 더 높고, 여기는 영어가 더 높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 말이야, 이 말. 그러면 여기는 수학이 영어보다 높은 학생은 전체 몇 퍼센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니까요. 15명 중에 6명 비율을 구한 다음에 퍼센트는 100분율이니까 100을 곱하면 되겠죠? 3으로 나누면 2, 3으로 나누면 5, 5로 나누면 20, 그래서 40%가 되겠네.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오른쪽 그림은 야구선수 12명이 작년과 올해 친 홈런의 개수에 대한 산점도 물음에 답하시오. 작년에 친 홈런의 개수는 6개 미만. 작년은 6개 미만이니까 얘보다 작아야 되겠지. 이쪽에 있는 애들. 그리고 올해 친 홈런의 개수가 8개 이상이니까 얘는 여기에 왼쪽, 여기는 여기를 포함한 위. 그쵸? 그러면 하나, 둘, 3명이 돼야 돼.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여기는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는 이상이고 너는 미만이니까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는 들어가도 되고 하나, 둘, 3명. 작년보다 올해 홈런을 더 많이 친 선수 그러면 얘는요. 작년하고 올해 홈런 개수가 똑같은 선이 어디? 요렇게 기울기가 1인 애를 이렇게 그어놓고요.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쳤으니까 여기 위쪽에 있는 애들.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5명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작년과 올해 친 홈런의 개수가 같은 선수, 그럼 이 선 위에 있는 선수 하나, 둘, 세 명, 전체가 12명이죠. 그 중에 3명이니까요.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되고요. 약분하면 4분의 1인데요. 4를 또 약분하면 25가 되니까 너는 25% 하면 되겠지. 쉽지요? 오케이. 여름철 기온이 높아질수록 에어컨 사용 시간도 대체로 늘어난대요. 여름철 기온을 X도, 그러면 여기 X축이 X도, 기온을 말하네. 그 다음 사용 시간을 Y시간, 여기는 시간, 사용한 시간.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에어컨 사용 시간도 올라간대요. 기온이 높아질수록 에어컨 사용 시간도 늘어난대요. 너가 커지면 너도 커진다. 그러면 뭐? 양의 상관 관계. 그러면 요게 되겠죠. 그치? 그럼 기억이 답이 되겠네. 끝이야, 이거. 얘는 음의 상관관계니까 기온이 올라가는데 에어컨 사용 시간이 줄어드는 거지. 얘는 상관관계가 없고요. 얘도 상관관계 없고요. 대체로 늘어나. 너가 높아질수록 대체로 늘어나. 오케이? 그러면 X값이 커질수록 Y값도 대체로 커진다. 이 점하고 이 점을 비교하면 이렇게 된다고. 양의 상관관계. 기울기처럼. 오케이? 근데 여기 대체로, 그러면 상관관계. 오케이? 다음 중 두 별량에 대한 산점도를 그렸을 때 대체로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양이 되는 건요. 얘는 음의 상관관계인데요. 약한 상관관계겠죠. 그러면 도시의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통량은 늘어나겠지요. 사람들이 차 많이 타고 다니겠지. 그럼 너는 양의 상관관계. 얘는 선생님이 아까 양이라고 했니? 얘 음의 상관관계. 그쵸? 택시 운행거리와 요금, 멀리 가면 갈수록 요금은 멀리 갈수록 요금 비싸지겠고, 인구수가 많을수록 교통량 늘어나고, 용돈의 액수와 성적이 이거는 상관없잖아. 용돈 많이 받는다고 성적이 올라요? 용돈 조금 받는다고 성적이 떨어져요? 그거 아니지.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나?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 그쵸? 그거는 부모님의 교육 방침하고요.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정하는 거니까. 천차만별. 오케이? 그 다음에 운동량과 비만도.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비만도는 낮아지겠지요. 너가 바로 음의 상관관계가 되겠네. 그쵸? 눈의 크기와 시력 아무 상관없어요. 눈이 작아도 시력 좋을 수 있고 눈이 커도 시력이 나쁠 수 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 이해되죠? 오케이.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어느 학교 학생들 용돈, 저축액에 대한 산점도래요. 그러면 너가 용돈이 많을수록 저축액이 늘어났네. 그쵸? 요 상관관계. 용돈과 저축액 사이의 상관관계를 말하세요. 양의 상관관계. A, B, C, D, E 중 이 5명의 학생 중 용돈에 비해서 저축액이 가장 많은 학생. 그러면 먼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보라고요. 용돈에 비해서 저축액이 많으면 이쪽에 있는 애들. 그 중에 가장 많은 학생 여기. 용돈은 조금 받는데요. 저축을 많이 하잖아요. C 학생이 되겠지. 이해되죠? 여기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심지어 문제도 거의 안 내는 학교들도 많고요. 그런 파트야. 그런데 어렵지 않죠? 충분히 혼자 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